됐다. 정말 맞겠지? 그 방해 금지 못 해도 되는 것 같아. 됐습니다. 또 이런 노래 나올 때 더 적당히 해야 바다가 참 맛있네요. 여기 좀 안녕하세요. 인구성님 들으시네. 아니야 근데 피드백처럼 인스타 라이브 들으면 닉네임이 뜨잖아. 네.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 아, 송예리 누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첫 데뷔. 데뷔. 떨리시나요? 네, 엄청. 우리 그 끝나고 손봐 이러면 돼. 진심으로? 아, 오케이. 아, 이렇게 뭔가 시청자가 들어오니까 뭔가 좀 울컥한 감동인데. 뭐야 그 정도야? 하고 F여서 선배 MBTI를 모르는 책이죠. 응? F야. F인데. 맞아. 인프피? 응 맞아. 오. 저녁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언니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어? 생각해. 끝날 때까지 생각해. 여기 집중하지 말고 저녁 뭐 저녁 먹을지 밥에서 집중해. 준비하긴 뭘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내일 뭘 입을지. 아, 먹을지. 하지만 계획하는 게 사람 뜻이라고 그 아. 일을 이루시는 건 어떡하냐면 우리는 계획은 세워야 돼요. 계획은 세워야 최고 돼요. 최고. 아멘. 먹을지. 찜닭? 진짜? 오. 아. 아니야. 아 근데 뭐 다 좋은데. 그치, 다 좋지. 소코야? 소코야? 소코아 멀지. 그치 멀지. 좋지. 아니면 소코아 가자. 그때 갔던데 그 오빠가 그 돈까스 아니 그 거기 메밀집. 아니 이름 되게 특이해. 메밀집. 도깨비? 부엉이 돈가스? 아 부엉이 돈가스 거기 좋지. 도깨비. 귀여우시. 좋죠. 그때 좋죠. 거기 좋아. 좋아. 소코아도 좋지. 응 소코야. 부엉이. 부엉이도 좋아.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화걸력이 되어야 날개짓을 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뭐가 배웠어. 되어서? 화걸력이 되어야 아. 날개짓을. 여명이 되어서. 네. 또 해결이 그 말 되게 좋아해. 맞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나 응, 뭐지? 신학적 미학, 응. 예술가 전공을 배웠. 그래? 네. 그 말을 예술가 전기 선거 아니지? 아, 제가 해겔 나무위키를 뒤졌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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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아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나 예민이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사람스러운 이야기 다솜입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방송으로 커버스토리와 각 기고자분들의 칼럼을 주제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8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다솜 4호의 커버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유심하고 다정하게 여러 조각들을 맞추어 청취자분들께 저희 다솜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하이라이트와 교지에 담아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지가 출간되는 매 학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꾸준히 다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럼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13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학과 22학번 송예리입니다. 저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박형석입니다. 전 편집장이죠. 네. 네. X. 엑스 편집장 맞죠. 아, 반갑습니다. 제가 게스트로 오는 게 어색한데 오늘 환영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잠깐 이게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텐션을 올리면서
네, 열띤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 편집장 바로. 역시. 네, 일단 또 저희가 일단 형석 선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일단 예린이가 또 뉴 DJ로 이번에 다소 같이 하게 됐는데요, 라디오를. 안녕하세요. 새롭게 DJ로 활동하게 된 송예린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송디라고 모 선배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송디. 송디. 너무 좋습니다. 귀여워요, 어감이. 송씨는 못해도 송디가. C보다 뒤에 있는 거니까 더 좋은 건가요? 한 간 업그레이드? 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D 합점. 죄송합니다. 네. D 합점이 있나요? D 합점 있죠? D 안 맞아봤어요? 네. 혹시 맞아보셨어요? 전 학교에서 F도 맞아봤는데. 어쨌든 네. 이제 예린이가 또 함께 하게 됐고 이번에 형석 선배가 또 네. 지난 1년간 다솜 라디오를 함께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DJ의 자리를 물려주게 됐는데 그쵸.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누구보다 예린이가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왜냐면 이렇게 재치있는 사람이 이 순간순간 이렇게 탁 치고 나와야 저 분위기도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텐션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생방송 때. 네. 근데 예린이의 그런 아주 활기찬 텐션이 아주 빛을 발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라고 생각해봅니다. 네. 덕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너무 든든해요, 저는. 저야말로 이렇게 편집장님 두 분과 이렇게 함께해서 네. 더할 나위 없이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편집장인 거잖아요. 네. 그죠? 전 전 편집장이고. 좋아요. 그래서 1대고 2대네요. 벌써 다솜이 또 2대. 와, 2대 편집장? 유구하다 역사가. 네. 이제 또 저희가 개강을 했는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개강한 지 거의 한 달 다 돼가네요. 네. 벌써. 손나. 이제 2달 반, 네. 4월, 5월, 6월 중순까지 좀만 더, 2달 반만 더 하면 되네요. 네. 저는 개강하고 원래 저는 이번 학기부터 좀 모든 하고 있는 일들 다 좀 정리하고 네. 그러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계획이 다솜 4호를 내면서 이제 다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다솜도 마무리하고 네. 이제 다시 공부 모드로 좀 돌입을 했죠. 그래서 헬스도 하고 있고 날마다 열심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좀 개강을 좀 맞이했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학기 더 몰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또 요새 취준생 마인드로 맞아요. 하신다고. 저는 뭐 네. 취준에 대한 사실 부담감은 없지만 네. 그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더 해이해지지 않을까 해서 사실 4학년이면은 취준 마인드로 엄청 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그런 사람들과 결을 같이 해야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학년이시고 네. 요새 갓생 사시는 중이시고. 아니요. 제가 갓생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갓생 별로 안 좋아해요. 인생 좋아하시는 분. 맞아. 꿀빨 인생. 꿀빨 인생. 허니라이프 그거예요. 네. 저 갓생 별로 안 좋아하고. 허니라이프 살고 계신가요? 네, 아직 그러니까 꿀빨은 인생 꿀빨라고 네. 지금은 좀 열심히 살아요. 네. 좋아요. 대충 살려고 좀 열심히 살려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린이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요? 저도 그냥 학교 다니고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를 좀 찾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진로요? 네. 그 소주 말고요. 드림. 장래 희망이라고도 하죠. 나아갈 길. 그죠. 나아갈 길. Your way. 네, my way. Your own way. 네. 줏대 있게 살아. 그때 있게 살. 진로 한창 찾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2대 편집장님은요? 네, 너무 궁금해요. 저는 요즘 네. 잘 지내고요. 잘 네, 저는 그냥 요새 또 벚꽃도 피고 네네. 그래서 벚꽃 구경도 그냥 간 적은 없는데 그냥 학교에 폈길래 또 보고. 그럼 그게 벚꽃 구경이죠? 그쵸. 네, 그쵸. 너무 좋아요. 벚꽃 벚꽃 구경도 너무 하고. 예쁘죠? 글로도 하고 오랜만에 하니까 좋더라고요. 글로 어디서 하시죠? 계속 도서관? 네, 중도에서 하는데 네. 또 담당자님 TMI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네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메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 다솜 4호 커버 스토리가 사랑과 평화였어요. 형사님께서는 사랑과 평화를 커버 스토리로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커버 스토리의 의미, 그러니까 제가 늘 그 편집장으로서 어떤 좀 길을 좀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번 책은 네. 어떤 느낌으로 가자, 어떤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를 사실을 저는 2호를 만들 때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전부터죠. 네. 저는 이제 그때 한참 계속 이제 정재영 교수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정재영 교수님, 그러니까 2호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었죠. 네, 좀, 그렇죠. 소금. 좀 네. 빛과 뭐 소금, 좀 어둠 혹은 네. 참과 거짓. 그러니까 진리 판명이 명확한 이분법적인 내용. 네. 근데 3호는 오히려 이분법을 좀 더 넘어선 그쵸. 삶 죽음의 이분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좀 실존에 대한 문제, 다양한 스펙트럼에 네. 대한 얘기를 넘어간 다음에야 저는 비로소 좀 기독교의 정중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계획이 이렇게 있으셨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정재영 교수님의 책이 통찰인데 짤막한 에세이 네. 완전 짤막한 에세이들이 모음인데 네. 이야기를 되게 나누세요. 그러니까 앞에 파트 뭐 고통에 대한 인간의 이야기, 그다음 뭐 뒤에는 뭐 실존에 대한 이야기. 근데 갑자기 그래서 사랑 이래요. 근데 본인도 서문에 네. 사랑이란 말이 좀 뜬금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냥 되게 그 교수님 보면 항상 유유자적해 보이시는데 걱정이 없어 보이시고 네. 우리가 그래도 힘든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비로소 좀 이분법적인 것 그리고 이분법적인 걸 초월해서 되게 상대주의가 만연할 법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진리라고 하면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커버스토리를 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커버스토리의 의미, 그러니까 사랑만 얘기해도 되는데 사랑과 평화라고 하면은 그냥 저에게 이 사랑과 평화는 하나의 좀 입에 좀 너무나 각인된 단어여서 그냥 관용어로서도 네. 또 라인 맞추기로서도 카피라이팅을 위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러브 앤 피스라는 네. 되게 미국에서는 그런 빅토리 V 이렇게 하는 것처럼 러브라는 그 손 되게 상징 그런 것도 되게 보편적이고 네. 러브 앤 피스라는 노래도 되게 많고 사랑과 평화라는 우리나라 뭐 초대 이렇게 밴드도 막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랑과 평화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되게 그런 흐름이 좀 저의 뭔가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 변천이 정재원 교수님의 그 통찰이라는 그런 주제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내용과. 사실 뭐 그 책은 뭐 많이 저에게 영향이 되지 않았고 제 고유한 생각이 훨씬 아, 더 많이 집약되지 않았나. 당연하죠. 네, 제 창조적인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집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뒤에서 보기에 이게 또 맞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이 예술가 중에 됐는데 해겔도 항상 뒤에서 보기에 이 과거의 나의 행동들이 참 맞아 떨어진다. 이게 합리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 커버 스토리 선정 계기도 포함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편집인의 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먼저 글을 읽고 사랑과 평화라는 두 단어가 사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되는 순간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역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역설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랑과 평화가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땐 사랑과 평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 그대로 역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게 된 것이잖아요. 폭력적인. 그렇죠. 근데 나는 또 계속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자체만으로 좀 역설이지 않을까. 저는 이걸 제가 원래 인간관계를 맺는 걸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누군가 우정을 쌓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를 그냥 이게 뭐 성격이 좀 그런 걸 귀찮아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저는 방금 수업에서 이제 듣고 왔는데 슐라이어마가 말하기 우정의 이제 다음 단계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우정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안 좋았던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뭐 메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좋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걸 분명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 좋아했던 경험이 되게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맞닥뜨리면서 되게 스스로 많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사랑으로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랑으로 안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보편적이고 사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해보면 또 막 락항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나한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주는 거다. 네네네, 맞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고 그 사람 안 원하고 안 원하는데 심지어 그 사람 또 받아. 왜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쵸. 허상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런 경우가 물론 뭐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만한 사람끼리 속아주는 게 사실 원칙이잖아요. 그쵸. 아이유 좋아하는 가사인데. 네, 잼잼. 네.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좀 이렇게 드러날 때 나에게는 이게 조금 성장의 좀 단계가 되지 않았나,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 형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순을 네. 발견할 것인지 진리를 발견할 것인지 물어보셨는데 형사님께서 발견하신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편집인의 글맨 마지막에 되게 의미심장하게 역설 그쵸. 속에서 모순보다는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역설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되게 모순이잖아요. 성과 악이 같이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이걸 모순적으로 받아들일지 사실 아니면 그 이면에 넘어 있는 더 심오한 뜻으로 받아들일지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좀 뻔한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역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순이면서 진리이지 않았을까 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되게 모순적인 일들이죠. 사회적인 고통에 동참하는 일. 너 혼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사회적 고통에 동참하는 일이 어떻게 이게 make sense 하냐. 그건 사실 모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선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모순이 아니라 좀 진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냥 최근에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껴내면 영화 봤거든요. 에브리싱 에브리어 올 앳 원스 봤는데 혹시 두 분 보셨나요?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 대충. 나중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부터 알 수 있는데 너가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너가 어디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동시에 너가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지금의 이대로 살 거야 라는 메시지를 좀 줬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수많은 그 인생에 좀 선택하는 가지에서 어마어마한 우주가 생겨나잖아요. 다른 경우의 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스포하면은 주인공이 되게 사실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되게 뭔가 실패하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이에요. 다른 우주에서 봤던 이 사람, 다른 우주에서 똑같은 사람이 왔는데 너가 가장 비참하기 때문에 너가 사실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어. 오히려 이런 게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 가장 비참해 보이지만 사실 어떤 일이든 해놓을 수 있는 것. 올라갈 것만 나갔을까. 그렇죠. 이런 게 좀 저에게는 역설적이지 않았나. 그런 좀 진리에 가깝지 않았나. 삶을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혼자 말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못한 말 좀 네. 풀어놓고 싶어가지고 네,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네. 그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오래만 저도 대충 내용은 아는데 네, 그게 네, 약간 좀 시간선 자체도 좀 맞아요. 되게 멀티버스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영화가 저는 이제 오락 영화가 아닐 줄 알았거든요. 비교적 좀 예술 영화에 가까웠고 좀 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타버스를 다루더라도 엄청 템포가 빠르고 너무 빠르고 네네네. 정보의 습득한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너무 재밌어요. 제 영화 기준 10점 만점에 9점. 오. 9점이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영화. 어. 10점은 제 인생 영화. 오, 어. 10점 영화. 네, 9점은 정말 9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꼭 봐야겠네요. 진짜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왓챠 있습니다. 네. 왓챠? 맞죠? 웨이브였다. 웨이브였던 것 같아요. 네. 웨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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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 이제 또 세계교회 협의회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지난 맞아요. 여름에. 네. 이제 독일에 다녀오셨는데 이제 형사님께서 무무성 편집위원과 함께 다녀오셨는데 이때 네. 개최된 제11차 WCC 총회에서 표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였어요. 네. 이 표어와 YCC 그리고 EYG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WCC. 네, WCC. 그 WCC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면은 네. 사실 많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95%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WCC에 대한 선입견, 그러니까 선이해가 있어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은 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중립적으로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많은 오해들이 있죠. 근데 뭐 WCC는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용공주의 세력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뭐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네. 이렇게 표방하고 기독교 본질을 훼손시킨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다 걷어내고 사실 이런 오해를 만들게 된 것도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되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정치적인? 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 여기서 막 얘기하는 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이제 당사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분명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네. 옹호하기 위해서 WCC 진에 있는 사람들을 네. 너네 WCC 사실은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이데올로기화 되어가지고 좀 오늘날의 오해가 가장 좀 이렇게 네. 컸었고 그리고 한국의 좀 한국사적인 특성이 어쨌든 전쟁을 갖고 이 네. 전쟁 이후로는 모든 게 이분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만을 위해서 소수자는 완전 배제가 되었고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네.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는 이제 악으로 취급되는 이 상황 속에서 WCC는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하는 곳인데 다양성. 네, 다양성. 네. 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은 사실 매우 그 다양한 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런 다양성에 대한 좀 배제 때문에 WCC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네네. WCC라는 거는 이제 한 7, 8년을 계기로 이제 각 대륙을 돌면서 나타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협의회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루는 의제들이 있잖아요. 네. 유엔에서 다루는 의제들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세계 평화, 뭐 기후, 네. 혹은 난민, 전쟁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어찌 보면은 좀 기독교 내부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 네. 변증을 해야 하는 시대의 상황에 기독교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선교적 측면이 강한 거죠. 네.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장이에요. 대회라는 게 그냥 네. 토론하고 표결하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장이었고 작년에 제가 갔다 왔죠. 제가 사실은 18살 때부터 이 WC를 처음 알게 되고 이렇게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네. 또 4년 만에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되게 뭐 너무 뿌듯합니다. 네. 진짜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EYG는 뭐냐? 네. WC라는 게 사실 엄청 큰 대회예요. 네. 연령층도 너무 다양하고 네. 인종도 다양하고 성별도 반반도 있고 아니면 성소수자도 있고 그리고 원주민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이
풀에서 EYG는 에큐메니컬 유스 게더링이라고 네네. 그 이제 연령층에서 청년만 따로 모여서 사전에 대회를 했어요. WCC가 한 일주 반을 했는데 그 전에 일주일 정도를 먼저 청년끼리 얘기를 하자. 네. 왜냐면 사실 뭐 세계적인 흐름이 기독교가 계속 이제 기독교 인구가 북반구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남반구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지금까지의 세계의 어떤 시장과 정치를 이끈 건 북반구였잖아요. 그럼 떨어지고 있는 이 기독교 인구, 청년 인구 속에서 청년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이미 이제 힘을 갖고 있는 기독교 세력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YG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WCC에서 어떤 사람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인도 몇 %, 이제 할당제로서 혹은 여성도 그래야 되는데 청년은 몇 %의 할당을 받을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 교회 정치에 관한 거예요. 네, 교회 정치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말이 정말 많아지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표어 사실 이번에 되게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뭐 가만 보면 이제 뭐가 대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당연한 말 같기도 예, 하고. 예. 근데 사실 이전까지의 WCC 표어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나온 예, 거예요. 예.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각 대회마다 어떤 표어가 있고 그 표어에는 이제 신학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표어는 뭐 삼위일체론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뭐 신론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으로 얘기해보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아니면 삼위일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을 어떤 성부의 그 주제를 제한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한 건 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WCC가 시대적인 요청을 시대적인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사실 지금까지 시대적인 요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대부분 냉전 혹은 신자유주의 혹은 기후 라는 얘기에서 사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죠. 많으니까.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히려 정의 그런 냉전에 대해서는 정의 혹은 신자유주의에서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혹은 자본에 관련한 그것도 정의로 이렇게 소급이 될 수도 있고 그 뭐 기후에서는 뭐 생명, 생태 이런 쪽으로 더 얘기를 했다면 지금에서야 사랑을 얘기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만큼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얘기가 정말 길어져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네, 그 네. 글을 보면서 확실히 아까 WCC에 대해서 그냥 뭔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어떤 정치 관계 속에서 네. 그런 식으로 외도가 됐다고 느꼈는데 근데 상당히 그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항상 다름을 먼저 존재를 하고 그걸 다 포용하고 뭔가 존중하는 게 그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오해할 법도 한 게 WCC 안에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도 그러니까 이번엔 러시아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지만 전쟁을 시작한 나라죠. 근데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가 되게 또 많이 오고 카톨릭은 WCC 회원이 아니지만 이번에 참관도 오고. 그러니까 정교회는 사실 엄청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합동 같은 개혁주의 신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성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장에 모여서 극과 극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뜻깊은 자리네. 그렇죠. 뭐 정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은 사자가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를 또 듣고 이런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 곳이지 어떠한 곳에 편향되었다라고 저는 결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또 편집인의 글에서도 드러난 WCC 총회와 그 사전대회인 EYC를 참석하고 느낀 점인
각자의 신앙이 달라도 타자의 고통에 동참해야만 나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설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이를 에큐메니컨 청년과 연관지어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사실 글은 네. 무성형이 써가지고 그 WCC에 대한 네. 버전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WCC에 대한 리뷰도 그렇고 네. 앞으로 이런 의제를 갖고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저는 조금 그냥 다르게 제가 느낀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네.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에큐메니칼 청년 네. 이런 무엇인지에 좀 대해서 좀 얘기를 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은 사실상 이제 정의로서는 교회 일치 운동,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로 모으자, 뭐 바티칸에 로마 바티칸에 교황이 있는 것처럼 하나로 모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다양한 얘기를 그러니까 WCC랑 사실 비슷한 거죠. 사회가 지금 묻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그래도 기독교 안에 교파를 초월하는 어떤 하나의 답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에큐메니컬은 좀 그런 거죠. 고양이. 너무 귀여워.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전적인 의미와 다르게 저는 에큐메니컬을 좀 현실에서 정치적인, 현실적인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사회에 문제가 있죠. 네. 그러면 기독교는 거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고 교회의 정의상 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일단 사회적인 책임에 다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구제 혹은 뭐 모금 네. 운동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과연 물론 그것도 정말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냐. 그래서 내가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전제하고 내가 모금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시혜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네. 시혜 너무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혜가 없다면은 네. 바뀔 것도 없겠죠. 근데 죽을 때까지 시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네. 뭐 니체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지를 정말 사랑하면은 거지에게 돈을 주지 말고 거지가 갱생할 수 있는 그럴 때까지 네가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정말 사랑하냐? 라고 했을 때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러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은 네.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에큐메니컬 청년이 사회적인 문제에 답을 할 때 어떠한 경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어떠한 교파에 좀 제한이 되니까 우리 여기는 도와주지 말자. 네. 혹은 이 정도부터는 우리가 좀 도와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선긋기라는 게 저한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네. 이런 게 저한테는 각자의 신앙이 달라도 타자의 고통에 동참해야만 나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설과 좀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다르죠. 각자 살아온 네. 배경이 다 달라도 네. 내가 어떤 교파의 어떤 교리에 내가 거기서 동조한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 사회로부터 너무나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면 네. 어떠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진영, 복음주의 진영이 있어요. 네네. 절대 이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분화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선 저는 이제 복음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물론 전 복음주의 같은 기독교적 사회 참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한국의 95% 이상이 복음주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건 또 사전적으로 정의가 안 돼요. 모든 막 논문에도 이 복음주의는 사실상 어떤 걸로 막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 근데 지금 잠깐 설명하면은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태초부터 원죄를 지은 죄인이었고 예수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러한 게 사실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쵸.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거는 사실 상징적으로도 너무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에 더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죽음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십자가의 부활이 또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이러한 비교적 보수적인 이제 신학적인 태도가 뭐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반동성애라는 어떤 또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복음주의권의 이제 사회 참여에서는 이제 교회로부터 누군가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죽일 사람이라고 취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주의자라는 이제 아이덴티티만으로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저에게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혼자 고민하면서도 그런 것보다 좀 더 초월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힘을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뭐 그 선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더 큰 선으로 내가 어떠한 나의 마음의 불편함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엄청 제가 말을 엄청 하네요.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나 봐요. 저 들으셔서 너무 좋고요. 네. 그 좀 더 큰 선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좀 틀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동성애는 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데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는 하나님인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한계를 짓지 못한 하나님이 있다면 동성애 과연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안셀무스 대주교가 한 말 같기도 그렇죠. 안셀무스 틸리가 한 말도 그렇게 안셀무스의 하나님 위에 하나님 같은 또 맥락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저는 참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어딜 가면 이제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경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으니까 근데 나는 정말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정말 나는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임했고 좀 허투루 한 적이 없지만 저렇게 얘기를 한 이상 내가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생각을 더 견고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오신 생각도 있고 또 맞습니다. 행동으로서도 많이 실천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또 가치관을 저도 항상 보면서 되게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생각과 실천을 일치시키는 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맞아요. 근데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좀 딴 얘기인데 앞으로 목사 할 사람들, 목회자 할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저는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 미치지는 못했지만 다른 하고 싶은 데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교회 수는 점점 줄고 있고 근데 매년 신학교에서는 목사를 몇백 명씩 이렇게 배출하고 있고 혹은 몇천 명씩 배출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목사는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적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진짜만 빼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쵸.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더 진실되게 하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좀 이런 생각으로만 남게 하지 않고 더 좀 몸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보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교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에 교지가 상당히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진짜로? 정말요? 미쳤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예린이 주변에 혹시 이렇게 사람들이 저희 일단 그 표지에 이거 네, 더블피스 이거 손가락도 인상적이고 디자인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 그 편집팀에서 네 인재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급보다 수요가 넘쳐나는 아, 그러니까요. 아까도 잠깐 다른 선배님들 만났는데 네. 이거 교지 받고 싶은데 지금 다 없는 것 같다 네. 진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뿌듯하네요. 이게 이제 나머지 한 10권 정도를 더 비치를 해야 되는데 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애태우게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정서 제 2대 편집장님이 해주시면 되기도 하는데 네네. 교지 시장을 만드네. 애태워야 되거든요. 그치. 밀당의 기술이지. 그럼요. 일단 장난 아니네요. 저도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겸손히 표현하자면 겸손하지 않게 표현하면은 이번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줬어요. 말 그대로 글도 너무나 잘 써줬고 가면 갈수록 글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뭐 누구라고 꼭 찝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이 친구 처음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냐면 누구나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쵸. 누구나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서로 피드백을 많이 하고 저도 처음에 피드백 이렇게 많이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다른 팀을 더 신경을 써서 피드백을 잘하지 못하는데 다 처음만 글을 봐더라도 너무 글을 잘 쓰고 맞아요. 글도 너무 잘 쓰고 취재도 우리가 딱딱딱 해야 될 거 하고 이번에 뭐 이렇게 취재도 준비도 잘 하고 잘 했고 편집도 디자인을 너무나 잘하니까 진짜 네. 이번 역시도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더 있긴 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 우리가 이게 행정실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이 교지 지원 받은 돈으로 이제 책을 뽑다 보니까 어쨌든 한정된 수량에서 많은 공급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많은 공급에 비해 수요에 비해 이제 공급이 덜한 점도 아쉬웠고 이게 가만 보면 이 책 컬러가 살짝 약간 바래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표지가. 표지도 그렇고 내지도 그렇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인쇄소에 문제가 있나. 근데 아마 뭐 환불은 불가능하고 사실상 이미 책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쉬운. 그런 부분은 되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너무 좋은 건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반영하고 가령 원래는 이제 페이지 옆에 뭐 소제목 같은 거 원래 달자고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4호부터 달았고 뭐 폰트도 너무 안 보여서 키우자 해서 이렇게도 키우게도 됐고 오히려 사진이 또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번잡했지만 오히려 좀 더 우리 컨텐츠로 쓴 거 보자 글로 쓴 거 보자 그래서 너무나 잘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제가 가장 이렇게 마음을 되게 쏟고 있는 물론 여러분도 되게 많이 쏟았겠지만 수고 되게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맞아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최고야. 이보다 더 알 수 없어요. 아닙니다. 앞으로 더 멋지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죠. 네. 저 이제 슬슬 마무리를 관련해서 그 선배님께서 편집인의 그 마지막에 사랑과 평화는 닮아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랑과 평화의 관계는 지금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사실 질문의 의도 자체가 되게 건방지죠. 고노야로. 왜냐면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고 생각을 질문자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터뷰어로서의 정말 아주 태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러 했습니다. 건방지게. 왜냐면 각자의 상황에서 알아서 해석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편집인에 그래도 있지만 해석학적 순환인 거죠. 평화롭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평화라는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반대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평화로울 수 없고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말 그대로 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이미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진부하지만 그냥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책임지며 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사실 우리나라 한국에 저는 이제 저만 학기 평화 관련한 이제 수업에서 평화주의 관련 수업에서 이렇게 그냥 가장 느낀 거는 누군가에게는 정전론이 더 합당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는 평화주의가 더 합당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전쟁이 최근에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있었기 때문에 네. 상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면서 좀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저는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기고 싶고 네. 사랑하고 계시나요? 저요? 저는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 근데 유일하게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죠. 로맨틱해. 오. 들어봤는데.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2년간 자소를 만드시고 편집장으로서 또 편집위원도 다 모집하시고 네. 총괄하시면서 발로 뛰시고 네. 그렇게 4권을 출간하셨는데요. 네, 네. 그동안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준회원으로 남겠다는 결정을 하시기까지 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찬란한 2년을 보내시고 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많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만들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되게 독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도 사실 어떤 구조 앞에서는 너무 무력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쇼를 해도 내가 불매운동을 해도 사실은 큰 타격 못 입어요. 나 혼자 하는 건 같이 해야죠. 그래서 저는 분명 나 같은 사람도 있겠다. 정말 독실한데 생각을 조금 자유롭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좀 불경한 사람이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좀 시시덕거리면 좋겠다. 우리끼리 좀 더 생각 자유롭게 하고 우리끼리 더 생각을 이제 발전하면 좋겠다 해서 이런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고 네. 또 그렇게 간혹 보이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좀 시니컬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저는 좀 시니컬한 거는 좀 결은 좀 먼데 네. 좀 똘끼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좀 되게 또라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네. 항상 또 창의적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무엇보다 이렇게 같이 교지 만들고 노동한 이제 다솜 편집위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더 이렇게 막 뭘 준비를 해야 됐고 더 이렇게 홍보도 막 더 이렇게 해야 됐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충분해. 제가 그런 걸 사실 잘 못해요. 제가 정말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네. 정말로. 그래서 그런 용기를 좀 봐주셨으면 네.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음. 뭐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네. 좀 도발적인 것들도 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가령 저는 이제 네. 기독교 데이팅 어플 있는 거 아세요? 아, 들어본 것 뭔지 알아요? 같아요. 기독교 네. 그 소개팅 어플 뭔지 아세요? 아, 저 저는 뭐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고 네. 만약 뭐 제가 재상연애 같은 경우 네. 저는 제가 직접 해보고 어. 후기를 남겼을 것 같아요. 네. 졸라 재밌지 않아요 이거? 내가 해보고 만나서 물론 이제 뭐 그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이게 연애 빠진 로맨스랑 뭐 이렇게 플롯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맞네요. 네, 뭐 그걸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안에서 왜냐면 너무 재밌잖아요. 기독교 데이팅 어플을 해봤다? 대학생 20대 초반 너무 재밌고 네. 스펙이죠, 그것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학술적인 글도 써보고 싶었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신학적으로는 뭐 당연하고 네. 정치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별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고 싶었었어요. 별에 대한 얘기. 천문학적. 네. 어. 좀 공부를 해서 내가
그래서 제목도 생각했어요. 요즘 별 볼 일 없지? 있어. 이렇게 좀 따뜻하게 뭔가 자유기가 위로하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독교적으로도 엮일 수 있고 별, 뭐 칸트, 윤동주 이렇게 좀 엮어보고 싶기도 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기획하는 걸 좋아하지 제가 뭘 직접 만드는 건 되게 못해요. 글 쓰는 거 잘 못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언젠가는 내가 이런 더 꾸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되게 꾸준함이 부족해요. 그 글 텍스트 있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근데 그거를 내가 왜 그랬는지 좀 추적을 해보면 제가 한 5살 때 이제 유치원 방과후 교실 했는데 저는 그때 한글을 못 했거든요. 근데 애들 다 책을 보고 막 한글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억지로 봤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내가 지금 막 불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그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계속 남지 않았나. 어린 형석이가 네. 이렇게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어쨌든 잘 못하지만 기획하는 걸 더 좋아했고요. 네. 앞으로 더 뭘 진득하게 해보려는 노력이 제가 지금은 이제 공부로 좀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뭐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해도또 다시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곳에 갈 수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에 책임지면서 사는 게 가장 무한한 또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다른 편집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뒷방 늙은이는 알아서 윗목으로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그만하도록 편집장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고 준혜원으로 이렇게 하게 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짜 눈물 날 것 같네요. 오늘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처음인데? 진짜 그동안 정말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크고 작은 큰 노력도 정말 많이 하셨고 작은 노력도 했죠. 작은 노력도 하시고 진짜 그렇게 막 내색도 안 하시면서 저 원래 내색 잘해요. 네. 참느라 혼났어요. 진짜요? 좀 많이 하고 갔어요. 오늘 많이 했어. 오늘 많이 했어. 좋습니다. 근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곽형석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이제 교지를 황무지에서 개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진짜. 씨앗을 심고 물을 네. 주고 그래서 이만큼 다솜이라는 꽃이 네. 폈다고 생각해요. 진짜. 다행이네요. 맞아, 앞으로 그 꽃에서도 꿀 빨아야죠. 그 꽃에서 수많이 이제 뭐 수분되었다고 하나요? 또 벌들의 수많은 벌들이어서 더 많은 꽃들을 피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솜인가? 그니까. 여기는 일상의 간지야. 네, 참 감동스럽고 또 감사하고 그렇네요. 네. 저 이제 신청곡 네. 이제 불러주시기로 하셨는데. 그쵸.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 제가 저를 위해서 부른 노래고요. 네. 그 무슨 노래 하려다가 저는 생각은 자유란 노래를 가졌습니다. 네. 우리 또 다솜 기고글의 이제 소제목이 자유가 너희를 질리게 하니라 이렇게 꼬아봤잖아요. 네. 저도 계속 이제 고민했던 게 나는 생각 좀 자유롭게 할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불경하게 보냐. 오히려 신이 있다면 나를 더 자유롭게 해줄 텐데 앞으로 많이 여기를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적을 두고 가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좀 생각을 하면 좋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자유 그 뒷면에는 어떤 소외가 있잖아요. 자유로 보면 내가 항상 외롭고 어떤 틀이 없으면 그래서 그러한 소외, 그런 외로움을 좀 사랑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솜 같은 어떤 공동체로서 극복하기 위해서 좀 이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가사가 재밌어요. 가사가 재밌습니다. 많은 이제 포크 가수들의 이제 가사를 오마주한 거고, 뭐 존 레논도 나오고 밥 딜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생각은 자유예요. 상상해봐요. 천국도 지옥도 국가도 종교도 없는 좀내 눈의 노래처럼 꿈을 꿀래요. 몽상일지라도 꿈을 꿀래요. 엄마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내게서 이 배지와 종을 가져가세요. 밥 딜런의 노래처럼 시를 쓸래요. 바람에 날려갈 시를 쓸래요. 물 좀 줘요. 목말라요. 사랑을 주세요. 내도 비는 안 와요. 한대수의 노래처럼 살고 싶어요. 행복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긴 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고운 아침 이슬처럼 김민기의 노래처럼 걸어갈래요. 서러움 버리고 걸어갈래요. 다시는 못 볼 일이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내 사랑 그대여 내 곁에 머물러줘요.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빛의 진주.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안 좋은데 이렇게 잘하신다고. 아, 쟤는 춤이야, 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 빠순이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오늘 형성님 게스트로 초청해서 또 얘기 나누고 4호 커버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WCCY, EYG 그리고 형성님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들어보면서 들어봤는데요. 네.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저는 지금. 좀 이 시간이 저를 위한 헌정의 시간이 아닌가. 네, 정말. 너무도 감사해가지고 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 진짜 아, 혼정이시죠. 알겠습니다, 진짜로. 네. 좋네요. 네. 다음 방송은 4월. 오늘은 이렇게 다솜 3호의 커버 스토리인 4호의 커버 스토리인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13번째 방송을 마쳤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저장될 예정이니 다시 듣고 싶으신 청취자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다솜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지를 곱씹으며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다음 방송은 4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 자리에서 각자로서 살아가다가 평온한 입과 귀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손방 고생했어요. 정바 협박 고생했습니다. 정바 협박 한 번씩 하세요. 정바 뭘? 형바? 정바 형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한 몇 명